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 향교 뉴스 이현정입니다. 11월의 시작은 10월보다 오히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비 같은 비가 두어 차례 내려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어 주었습니다. 11월 둘째 주 향교 뉴스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서둘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10월 넷째 주 향교 뉴스 이후 10월에 유생 20일과 판소리인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행사의 뒤편에서 땀 흘려주신 분들의 영상과 10월 25일과 11월 1일의 유생 20일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눈썹 그리며 아끼던 날 때같이 사뿐히 배추일항에서 내릴 때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나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나 손거울 앞산의 가을비 뒷산의 가을비 낯이 서른 마을에 가을비 소리 이렇다 할 일 없고 긴 이 밤 목화차 마시며 가을 빗소리 어머니 젊었을 때 눈썹 그리며 아끼던 날 때같이 사뿐히 배추일항에서 내릴 때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나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나 손거울 이렇다 할 일 없고 긴 밤 목화차 마시며 가을 빗소리 판소리의 날 선포식은 결성 성남리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최초의 명창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으며 임금님 앞에 나아가 노래를 불러 가선대부라는 관직을 제수받은 최선달을 기리고 중고제 판소리를 진흥시키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10월 31일은 최선달이 태어난 날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매년 이 날을 판소리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침체된 우리 소리를 진흥하고자 합니다. 이날 판소리의 날 선포식에는 모건대 최희진 교수의 중고제 포럼, 지역 소리인 결성동요 만물소리, 적벽가, 심청전, 흥부가, 춘향전, 수군가 등 판소리 5마당과 경기민요, 남도민요, 기악연주,
살풀이, 승무 등 다채로운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예훈 선생은 밀양 박 씨를 부인으로 두었고 아들로 영득, 영만 두 형제를 낳았고요. 대대로 결성에 살았습니다. 최예훈 선생의 생가터도 성남리에 있지만 지금 묘소도 성남리 내남마을에 있다가 선산 이장을 하면서 금곡리 해동마을에 최씨 선산의 묘소를 다시 조성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최예훈 선생이 살아생전에 명창으로 이름이 났을 뿐만 아니라 가선대부라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선대부라는 벼슬을 받았던 표지석이 원래 그 묘소 앞에 서 있었는데요. 이게 이장을 하면서 그 표지석을 그때 그 원래 묘소 땅에 그냥 묻으셨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거를 보고 그 표지석을 지금 농협 보존에 그 앞뜰에 그 대통령상 받은 비 옆에라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그 표지석을 지금 그 대통령상 비 옆에다가 같이 세워 놓으셨습니다. 판소리의 날 선포문 조선 창극사에서 판소리 광대 효시로 기록된 하한담과 결성 최선달 두 분 중 한 분인 결성 최선달은 결성면 성남리에 실존했던 인물로 성남리 중리마을 해주 최씨 집성촌 무관양반의 집안 후손으로 1726년 10월 31일 음력 10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최선달 최예훈은 영조, 정조, 순조 3대를 거쳐 조선 후기 새로운 예술 판소리의 탄생을 이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판소리 발생기를 선도한 최초의 광대 최선달 명창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날을 제정하고 만방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신묘한 풍요도가 있어 음악예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제 침략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외래 문물의 범람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예술은 점점 쇠락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통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불운한 민족 순환기를 벗어나 자립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 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범을 이겨내고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여 군사력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문화예술은 그 경쟁력이 날로 높아져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류가 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유행하는 현상을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빛내고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전통에 대한 관심과 애정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되살려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장차 머지않아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가 전 세계인의 유행을 이끌어가는 큰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방치해왔던 민족 문화를 다시금 일깨워 바로 세우고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우수한 민족 문화를 꽃피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민간 예술인 판소리를 이끈 광대 효시 최선달 최예훈 명창이 태어나신 1726년 10월 31일 음력 10월 7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31일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날로 제정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 빛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결성향교에서 협동조합 문화인 결성향교 최선달 명창 유족회 결성농협 보존회 사단법인 한국중고재판소리진흥원 판소리 실기인들과 음악인들 학자들이 모두 모여 최초의 광대 최선달의 탄생일인 음력 10월 7일 양력 10월 31일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렇듯이 조조가
호르고 깊은 산에 딱 들어가서 보면서 또 칼칼 웃어대니까 정욱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승상님 그만 웃고 남은 군사 점고나 하여보사이다. 이제 폐군장절된 군사들 하나하나 점거하여 출석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 흩어진 군사 아버지 어머니 손자간 두주가요.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날 장게 좀 들어주오. 부러워 다녀도 정적이 많이 없네. 제부로 돌아와서 보아 글구보 본명 남마 박작 주어찾기 연유로 막 주머니에 낀 정세우 형년아니 차례분이가 무의식 대거 인두배고요 백발이 모두 반영되니 차례인지 모두 말하니요 내가 왔네 자네가 나를 몰라. 11월 1일에는 결성향교 원로 장의와 중장년 장의분들을 모시고 청남대와 문의 문화재 마을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11월 5일 충청 인문 여지도와 11월 6일 홍주의 길 소식입니다. 이번 충청 인문 여지도는 세종시로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의 계획도시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행정복합도시로서 세종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홍주의 길은 금산향교와 금산보석사로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 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이 나으리 딸아이를 따르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발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을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섣발같이 나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을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광도 설개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 귀엔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거품처럼 질 것을 알면서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파도같이 솟아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단숨에 등뼈를 꺾어 부서지는 것은 동백의 피가 천천히 갈등을 타고 넘어 갈날 끝에 눈물로 맺히는 것은 이미 폐색이 짙은 한라산 위로 청년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11월 충청 인문 여제도와 홍주의 길은 이미 본편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본편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에는 주말 만해문예 축전에 편성된 이정록의 문학 토크쇼의 야외 녹화 소식입니다. 이번 11월 이정록의 문학 토크쇼는 이정록 시인의 고향집에서 고향 마을 분들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녹화는 많은 마을 어르신들의 참석으로 훈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옥생명이로다 흙끄더면 햇끄더고 햇끄더면 햇끄더고 이 죽으면 빼죽어고 빼죽으면 얼굴 펴 어디 잘못 아니잖아 이랬어요. 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네가 돌을 집어 온 건 네 잘못이 아니다. 돌을 집어 쳐는 놈이 잘못이지. 우리 어머니가 그때요 경우가 바르지.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러마가 그리워지 이제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들 언어 속의 말씨, 마음씨를 만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말, 북한에서 반복말, 우리나라는 겸란말, 등과 글귀가 만나는 등글귀입니다. 등글귀 시를 먼저 낭낭한 목소리로 전만성 화가님께서 낭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등글기. 애벌레 한 마리가 어린이 다리에 구멍을 뚫자 구멍에 맞춤하게 손을 모은 햇살이 한 나무에 떨림을 짓는다. 아침 햇살이 등글기가 되어 눈치밖에 모르는 애벌레의 굽은 등에 날개를 그린다. 먹을 것밖에 모르던 애벌레의 머리에 하늘을 새긴다. 이 시즘 시간에는 시인의 마음을 엿보는 이정록 시인의 산문집 읽어가면서 그 주변의 이야기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랏빛 제비꽃을 닮은 나. 누구에게나 당신에게 가장 서러운 색은 무엇입니까? 하는 사람마다 가장 슬펐을 때의 추억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겠죠. 저는 그 중에 한 색이 첫 번째가 보랏빛, 두 번째가 카키색, 국방색. 이 땅 분단국에서 태어난 모든 남성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말고 이 국방색 안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좋아하는데 카키색. 군인을 사랑해봐서 그렇군요. 생강 발가락. 저건 뿌리다. 물은 진흙 딛고 참은 울음이다. 너덜건 걷다가 매운 다리 품이 감췄다가 비어져 나온 생각. 식구들 참 보듬고 가만히 나가 어둑발 훔치며 자판 펼치는 아내의 걸음새에 땅을 미는 힘으로 솟은 햇기가 속 깊이 쟁여준 가락이
있습니다. 가을 낙엽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 휩쓸리는 걸 보면서 계절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햇빛 좋은 햇빛 맑은 이 가을 정원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가을은 풍요하고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저 이정록 시인이 저 구멍에 그렇게 구멍을 이용해서 꽃을 그렸는데 저런 아이디어는 참 좋고요. 다만 이게 이정록 시인 제 얘기 듣고 있나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모양도 중요하고 모양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멀리서도 색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이건 화면이 면이 크기 때문에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 번 발려주시고요. 꽃도 지금 동그란 노란색 꽃이 이제 지금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 분홍색, 빨강색, 가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색깔 다 해주셔도 됩니다. 네. 11월 11일에는 결성향교 문화센터가 진행됐으며 11월 12일에는 향교대의 만해문의 축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만해문의 축전의 문학 토크 콘서트 함께 너머에는 이재무 시인이 출연하여 최근에 발간된 시집에 대한 솔직한 토크가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토크는 너무 솔직하게 진행돼서 이재무 시인의 주변에서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업로드된 영상을 편집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서 시청을 제한해둔 상태입니다. 우리 밴드의 링크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정록의 문학 토크쇼가 11월 9일 홍동면 대영리에서 사전 녹화된 관계로 11월 12일 본 행사에서는 홍성인이라는 타이틀로 홍성에서 오랫동안 문화기획자로 활동해온 문화연구소 기래 최철 소장을 초청하여 홍성 지역의 문화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밥, 조밥, 콩밥, 팥밥, 오곡밥, 된장국, 배춧국, 호박국, 묵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근데 이게 지금 동요이긴 한데 이거 작곡가가 좋아하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애들이 콩밥 잘 안 먹잖아요. 콩밥, 팥밥, 오곡밥 좀 약간 의심스러운데.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올라서 벌써 한 해가 다 적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저도 수필에 썼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 쌀가머니를 재료를 쳤으니까 쌀가머니 다 풀면은 이거 쌀가면 든든하죠. 언제 다 먹지? 그런데 한 대 두 대 퍼먹다 보면 금세 쌀가머니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쌀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 좀 있으면 또 새해가 돌아오는데 또 한 해가 이거 현맹고 무언목을 떨어놓고 현맹고 무언목을 떨어놓고 땅에 수살 맞고 예방을 논다. 얼씨구 저절로 나오는 기침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조금만 물 한 모금 먹어도 그냥 이렇게 사례가 잘 걸리고 그래서. 좋고요. 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한 배에서 어떻게 다 좋을 수만 있어요. 갈등도 있고. 교천막, 저쪽에 지금 일어서 있는 분이 그쪽 이 동네 사람. 장단영 씨. 그래서 교천마을하고 뭐 이렇게 몇 개 마을들을 이제 컨설팅 해주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 이제 관광거래 하면서 여러 가지
가지 재밌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 설날 풍습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설날이 있고 중국도 설날이 있고 일본도 설날이 있잖아요.